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드라마를 주제로 가져왔어요. 네, 드라마 정년이가 지난 17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11월 한국이 가장 사랑한 드라마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후속극을 내달라. 이 드라마는 재밌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틀 만에 정주행할 정도다 이런 후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끝이 났어요. 저는 마지막 회 전에 몰아봤는데 이 메인 캐릭터인 정연이를 맡은 김태리 배우를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꼭 봐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네. 이게 또 워낙 타사의 OTT라서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싶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주제를 보고선 제가 좀 늦게 봤던 이유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1950년대 여성 국극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국극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름만 듣고는 조금 예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좀 크게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드라마가 작품 자체로서의 재미를 떠나서 이 소재로 다룬 여성 국극의 활기를 불어넣고 심지어 거의 부흥시키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다 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렇게 몰입감 있게 본 드라마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작품 속에서 그 극중극의 구성으로 실제 국극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장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국극이 참 멋지고 재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정년이로 알아본 여성 국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연이는 웹툰이 원작이라면서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여성 국극을 다룬 동명의 웹툰 정년이가 원작인데요. 이 제작 발표회 때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이때 봤었는데 이 5명의 여자 배우들이 쫘르륵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라인업이 정말 쟁쟁해서 네. 라미란, 김태리, 정은채, 신예은, 김윤혜 배우 이런 라인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면 특별 출연이시긴 한데 문소리 배우님도 정연이 엄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한국 전쟁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시기가 되게 좀 어둡거나 좀 우울하게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그 여성 국극을 다루면서 되게 희망적이고 활기차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소리천재 정연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이 여성 국극을 하는 모든 배우들의 성장기를 드린 드라마인데 이게 당시 50년대면 아직 좀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가 있을 때라 그렇죠. 그런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았을 그 시절인데 그 사회 속에서 당차게 꿈을 펼쳐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려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국극이 뭐냐 하면 판소리, 연극, 춤을 결합한 종합예술인데요. 그 배우들이 이 장르 연기를 위해서 직접 판소리를 연습을 했다고 해요. 드라마는 총 12회로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4번의 무대를 선보이게 되거든요. 극 중에서. 그래서 배역에 따라서 그 1년에서 3년 동안 판소리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감독이라던가 배우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김태리 배우에 대한 찬사가 엄청난데 3년 동안 이 판소리를 정말 진심으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끌고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 결과 극 속에 나온 판소리는 전부 배우들의 실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약간의 후반 작업을 더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총 음악 감독을 보신 분이 그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로 유명한 밴드 이날치의 보컬로 그 계셨던 분인데 그 권송희 소리 감독이 이 과정에 함께 했고요. 처음에 이 권 감독도 이게 여성 중심의 서사인데다가 심지어 판소리가 주제인데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고민이 무색하게 정말 화려하게 막을 내려서 지금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민님이요. 네. 정연이 완전 몰입해서 본 1인입니다. 드라마에서 또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또 소리가 이렇게 감동적이었는지도 정연이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셨고 정혜리님도 1년에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올해는 정연이 봤습니다 하셨어요. 아니 맞아요. 정말 드라마가 잘 됐나 봐요. 얼마나 잘 됐어요?
이게 첫 회 시청률이 4.8%로 시작을 했는데요. 매 회차 최고 시청률을 경신을 하면서 최종회에는 전국 평균 16.5% 그리고 순간 최고 시청률이 18.8% 집계됐다고 해요. 근데 요즘엔 거의 다 OTT로 나중에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시청률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연이 제작사는 눈물의 여왕 같은 히트 드라마를 제작해온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여기 좀 재미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요즘에는 OTT로 드라마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웬만한 건 넷플릭스 가면 다 찾을 수 있었는데 정연이는 거기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한 기사에 따르면 정연이는 넷플릭스가 좋아하는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고 있는 데다가 여성 서사가 중심이고 이제 거기다가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생각보다. 무려 336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될 것을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그 디즈니 플러스가 정연이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OTT인 티빙과 디즈니 플러스가 이 정연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해요. 정연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 각지에서 그 디즈니 플러스 TV쇼 부문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이 정연이 열풍을 주목하면서 국극을 좀 집중 조명하기도 했고 일본의 한 매체에서는 이 가을에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다. 네. 특히 국극 공연 장면은 배우들 전원의 기백이 너무 대단해서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 관련 특보가 많네요. 조금 전에 1시 40분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 확보한 후에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정연이 속에 등장하는 여성 국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정연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여성 국극은 여성 배우로만 이루어진 창극입니다. 판소리가 명창이 1인 다역으로 이제 부르는데 반해서 국극은 여러 명이서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오페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판소리가 여러 명이 나눠 부르는 창극으로 바뀌고 해방 후에 이게 국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당시만 해도 국극이 남성 위주였다고 해요. 근데 1948년에 임춘행, 박록주 같은 30여 명의 여성 국악인들이 그 여성 푸대접에 좀 불만을 품고 여성 국악 동호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영향을 받아서 노래, 연기, 춤, 칼싸움, 반주를 통합을 시키고 또 화려한 의상과 무대 장치를 결합해서 이걸 종합 예술로 만들어 놨는데 그 낭만적인 사랑을 다룬 이야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 거침없는 애정 표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런 장면들도 이제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네. 그 남역도 여역도 전부 다 이제 여자가 맞다 보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여성들이 여성 국극만큼은 또 자유롭게 보러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성 국극이 50년대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60년대 이제 영화와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사라져 갔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에 왕자가 된 소녀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여성 국극의 역사가 재조명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60년대 들어서 또 급격히 인기를 잃었던 이유가 그때 박정희 정권의 전통 예술 보호 정책에서 여성 국극이 제외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일간지들이 그 원형은 혼성 창극이고 여성 국극은 약간 기형의 변질로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 국극 배우들이 좀 후계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좀 체계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남녀 혼성 창극단인 국립극극단이라는 게 탄생을 하고 나서 또 여성 국극이 더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극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또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네. 요즘 정연이 덕분에 국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윤중강 국악평론가라는 분이 이제 한 기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연이는 여성 국극에 대한 사전 공부도 많이 했고 여성 국극의 본질을 잘 알고 제작한 드라마라면서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나 춤, 연기 등을 두루두루 아우르는데 그걸 잘 알려주고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성 국극이라는 매력적인 장르가 드라마를 통해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국극 장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요. 더불어서 그냥 전통 공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올라갔대요. 유튜브에다 여성 국극 이렇게 쳐서 보시면 정말 많은 콘텐츠가 끌어올리기가 되어 있는데 댓글창에 가보면 다 이렇습니다. 정년이 보다가 여기까지 흘러 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정년이가 유행을 끌면서 원로 여성 국극 배우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국극이 연일 매진되고 또 공연들 전통 공연들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드라마에는 어떤 작품들이 나왔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춘향전, 자명고, 바보와 공주, 쌍탑전설 같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판소리가 사실 예전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 드라마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세련되게 이제 연출한 버전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소름이 좀 돋을 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타사 유튜브긴 하지만 그 유튜브에 가시면 공연 영상들만 잘라서 올라와 있는 클립들도 있거든요. 이거 보시다 보면 정말 여성 국극의 매력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강 PD는 드라마도 보고 국극에 대해서도 찾아봤잖아요. 어땠어요? 옛 버전의 뮤지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뮤지컬 팬분들 정말 많잖아요. 배우들의 다양한 연기를 보기 위해서 매 공연을 보러 가고 또 다양한 배우 조합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있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자랑스러웠고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났던 그 경험은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적에 교양 수업으로 판소리의 이해인가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큰 목적 없이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판소리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추임새가 또 공연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년이도 보면은 한 뒤쪽 부분에 혼자 1인극으로 거리에서 소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변 관객들이 막 지화자, 얼쑤, 막 잘한다 이런 추임새를 넣어줘요. 그런 면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멋진 장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장르의 차이지만 클래식 공연 같은 데를 가면 관객들의 이제 소리가 공연의 일부가 된다기보다는 그들이 연주하는 걸 듣고 감상을 하고 마지막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판소리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양방향적으로 관객들과 이제 뭔가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감이 가고 또 이제 친근하게 느끼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게 국극에도 매력이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정년이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국극 장면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정년이에서 가지고 온 장면은 아니고요. KBS 국악 한마당에서 방송된 공연으로 춘향에는 김성애 2세대 한국여성국극협회 회장 그리고 몽룡은 3세대 박수빈 여성국극제작소 대표가 맡았습니다. 춘향아,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다가 생사가 그리기 있어 한바라짝 죽어지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넋은 나비되야 이 선물 준풍시여 내 꽃 송이를 네, 짧게 들어봤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 50년대에 여성 국극의 인기가 대단했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표를 못 구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한 산모가 공연 보러 왔다가 그 안에서 못 나가고 아이를 낳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얘기가 이제 요즘에 여성 국극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면서 실제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신 배우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여성국이라 하면 막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질 정도라요. 표를 못 구할 정도로. 국국단에서 돈을 가만히로 뭐 긁어보았다 뭐 이런 소리도 제가 뒤에서 들었고. 요새 뭐 오빠 부대 그런 건 될 게 아니야. 그냥 전부 혈서야. 돈이동 집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임철행 선생님의. 근데 합숙 숙소. 골목에 학생들이 그냥 탁 치고 치고 있어. 동네에서 되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밖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창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기타란 거 망이 아니고. 그럼 그 너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받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이제 만나보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극장이요. 유리창이 다 깨지고 유리창 깨지는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금부치들이 바닥에. 그건 장치부들 몫이에요. 한 번은 임신한 산모가 들어왔는데 손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적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호동왕자 김경수 선생님 봤죠? 예. 그분이 진짜 웃으시면 빠져들어가요. 너무 잘생기셔서 호남아로. 그분을 너무 짝사랑하던 여자가 네. 목숨을 끊은 일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이제 국국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공연을 직접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국가유산진흥원이 여성국극 특별공연 한국 최초 여성 오페라 전설이 된 그녀들이라는 공연을 올렸는데 이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다음 달 3일 그 서울 민속극장 풍류에서 한 번만 공연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전석 매진되면서 공연 연장 요청이 쏟아지자 결국에 7일 오후 2시, 6시 두 차례 공연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1부는 여성국극 원로 배우들과의 대담, 그리고 2부는 여성국극 선화공주 공연으로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는 신작 여성국극인 벽에가 된 사나이라는 또 공연이 새로 올라오는데요. 이게 되게 정년이와 닮아 있는 공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직접 관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말을 국곡 공연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체험 삶의 현장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강 PD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